화려한 무대 의상과 중독성 있는 음악으로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들의 이야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원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아이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매년 11월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위권 9개 중 한국의 K-팝 아이돌을 앰버서더로 삼지 않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데뷔해 괴물 신인이라고 불렸었던 뉴진스는 데뷔 9개월 만에 멤버 전원이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뉴진스가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서 아이돌을 픽하는 데는 당연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요, 파리 디올 쇼에 참석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올린 게시물이 좋아요만 990만 개 이상을 받았더라고요. 한 마케팅 플랫폼에서 금전적인 가치를 분석했는데 게시물 하나가 무려 1,7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약 21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 아이돌에 주목하는 거는 명품 브랜드만이 아닙니다. 오레오는요 블랙핑크랑, 그리고 맥도날드는 이 방탄소년단이랑, 코카콜라는 뉴진스와 이 콜라보를 제가 다시 할게요. 오레오는 블랙핑크랑, 이 맥도날드는 방탄소년단이랑, 코카콜라는 뉴진스랑 이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이 어떤 K-팝 스타가 뭘 걸쳤다, 뭘 들었다, 뭘 먹었다 하면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고요. 품절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이돌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 한국의 아이돌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한국어 노래 최초로 7주 연속 2위까지 오르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최초로 뮤직비디오 조회수 20억 뷰를 넘기는 바람에 유튜브가 서버 용량을 늘리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 오빤 강남스타일. 한 K-팝 전문가는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대히트가 없었다면 방탄소년단도 블랙핑크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스타일을 계기로 빌보드가 차트에서 유튜브 조회수를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당시에도 이 새로운 집계 방식은 K-팝 가수들에게 있어 굉장한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올해 블랙핑크가 유튜브 최다 조회수 음악 채널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블랙핑크 공식 채널이 누적 조회수 301억 뷰를 돌파하면서 직전까지 1위였던 저스틴 비버를 넘어선 겁니다. 최근 미국의 메인 빌보드의 한국 가수들이, 그것도 아이돌 그룹이 이름을 올리면서 세계 무대로 저변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는 아이돌들이 이제는 셀 수 없이 많아졌죠. 혹시 아이돌이라는 직업 꽤 특수하게 느껴지셨던 적 없으십니까? 단순히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해서 다 아이돌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인 의미까지 좀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적인 정의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우상, 혹은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대중문화계의 스타들에게도 쓰이게 된 시초는요, 1940년대 미국의 가수 겸 영화배우인 프랑크 시나트라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10대들에게 받았던 엄청난 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맥락에서 비틀즈도요, 영어권에서는 아이돌로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와 의미적으로 가장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식 표현으로 아이도루라고 하는 거는요, 기획사가 육성한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라는 뜻인데요. 1971년 일본에서 스타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을 시작했었는데, 이 방송 출신의 10대 가수들을 아이도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들은 일반 가수나 다른 스타들과는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특성상 우승을 하고 연예기획사와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정 기간 내에 히트를 치지 못하면 은퇴까지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시청자 혹은 팬들이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녀들을 응원하는 문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80년대가 되면 이런 분위기가 아이돌 문화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아이돌 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후반만 해도 이 한창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차범근을 아이돌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당시에는요 가수보다는 우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한류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전인 1980년대 초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으로 가수 조용필 씨가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얼마나 인기였는지 일본의 유명 공영방송에 초청이 돼서 공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아이돌로 소개된 조용필의 활약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인기 가수에게 즐겨 붙이던 일본인들의 외래어 아이돌이 함께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말 그대로 한국 대중음악계에 있어 혁명 같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서태지 씨와 그 친구들의 난 알아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노래와 무대 구성은 물론이고요. 흑인풍의 머리 스타일, 상표를 떼지 않은 의상, 회오리 춤 등은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었던 겁니다. 단순한 트렌드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판을 깨는 새로운 장르가 개척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한국의 대중가요는요 성인가요나 발라드 위주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갈증을 느껴 영미권 팝 가수들의 음악에 관심을 가지던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는 특히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4집에 수록되었던 이 컴백홈이라고 하는 곡을 듣고 가출했었던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태지와 아이돌로 인해 한국 음악 시장은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몇 세대 아이돌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한 이후 H.O.T가 데뷔하면서 모두들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1세대 아이돌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H.O.T는 전사의 후예로 데뷔 무대를 치르고요. 겨우 한 달 만에 소속사로 팬레터가 3포대씩 배달이 됐고요. 멤버들의 집까지 팬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H.O.T는 어딜 가나 하얀 무리를 몰고 다녔는데 팬덤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H.O.T가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이 들리면 학교에서는 조퇴금지령을 내리고 서울시는 콘서트 때문에 지하철 시간을 연장해주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사화될 정도로 H.O.T와 잭스키스 팬들끼리의 견제는 유명했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시비가 붙은 요것은 분명히 불구속이건 당하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신화, 핑클, SES 등이 함께 1세대로 언급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돌이란 10대들만의 문화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됩니다. 이때 등장한 2세대 아이돌에는 빅뱅, 동방신기,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이 있었는데 특히나 걸그룹 정성기로 불리던 때에 활동했던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그 이름을 전 국민이 거의 알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를 강타하며 국외로는 K-팝 한류 열풍을 일으켰었죠. 3세대부터는 요즘 자주 듣고 보는 얼굴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K-팝이라는 장르를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데 일조한 세대입니다. 실제로 K-팝은 국내외 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전쟁이나 이 제국주의의 영향 없이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건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이 아이돌 산업의 경쟁력은 철저한 영재 교육과 글로벌한 기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일명 아이돌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보내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 유럽의 경우에는 아동 관련 노동 규율이 엄격하기 때문에 10대를 아티스트로 만드는 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데뷔 전부터 완제품으로 만드는 제작 시스템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돌 팝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상의 캐릭터를 멤버에 포함시켜 함께 활동하는 등 AI를 활용한 K-팝 그룹들의 무대 영상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심지어 2021년에 데뷔한 이터니티라고 하는 그룹의 한 멤버는요, 웹드라마의 조연으로 캐스팅되며 가상인간이 진짜 인간을 연기하는 신선함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후에 5세대, 6세대로 이어지는 아이돌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세대 아이돌과 어떤 추억이 있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선생님의 첫 번째 전 그 팬클럽 출신이라 한류의 시작은 보아예요. 점핑보아 2기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습니다. 예. 세라핌. 너무 바로 돼 있어요. 르세라핌에서 누구?